안녕하세요. 선물 거래에 관심이 생기면 가장 먼저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의 차이, 그리고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구조입니다. 여기에 증거금 개념까지 더해지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국내 선물, 해외 선물 뜻과 거래 구조를 확실히 이해하고 증거금 종류까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전체 흐름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물 거래의 기본 개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선물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자산을 사고팔기로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 자산을 보유하지 않아도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매수, 즉 롱 포지션을 잡고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 즉 숏 포지션을 잡는 방식으로 수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제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선물은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코스피 200 선물이 있는데 국내 경제 상황과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해외 선물은 미국, 유럽, 홍콩 등 글로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나스닥, 다우지수, 원유, 금 등 다양한 자산을 대상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해외 선물은 시장 규모가 크고 거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고 거래 기회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래 시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선물은 정해진 시간 동안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해외 선물은 거의 24시간에 가까운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나 낮 시간에 매매가 어려운 분들은 해외 선물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거래 구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물 거래는 기본적으로 증거금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전체 계약 금액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일정 금액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적은 자본으로도 큰 금액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증거금입니다. 증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개시 증거금입니다. 이는 포지션을 처음 진입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거래를 시작하기 위한 입장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유지 증거금입니다.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계좌에 남아 있어야 하는 최소 금액인데요. 만약 손실이 발생해서 계좌 잔고가 유지 증거금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추가 자금을 넣어야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 청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증거금, 흔히 마진콜이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계좌 잔고가 부족해졌을 때 거래소나 증권사에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때 정해진 시간 내에 자금을 보충하지 않으면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이 자동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금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선물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손실이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이 레버리지만 보고 진입했다가 증거금 관리에 실패해서 계좌를 빠르게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항상 여유 자금을 확보하고 무리한 포지션을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틱과 틱가치입니다. 틱은 가격이 움직이는 최소 단위를 의미하고 틱가치는 한 틱 움직였을 때 손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이 1틱 움직일 때마다 일정 금액의 손익이 발생한다면 그 틱가치를 기준으로 자신의 리스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이런 요소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방향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포지션을 잡을지, 손절은 어디에서 할지, 그리고 증거금을 어떻게 관리할지까지 함께 계획해야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선물 거래는 구조적으로 레버리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과 손실이 빠르게 변합니다. 따라서 한 번의 거래에 모든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번의 거래에서 전체 자금의 일부만 사용하는 것이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정리해보면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은 거래 대상과 시간, 시장 특성에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증거금과 레버리지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해야만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설명드린 개념들을 하나씩 익혀가면서 경험을 쌓아간다면 점점 시장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리하게 수익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준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서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